김태현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4년 전입니다. 2017년 3월 10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선고받은 것이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독자분들 중에서는 그 억울하게 탄핵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해달라는 분도 계시는데 어찌됐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 2심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법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서 정혜원 기자가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란 증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받아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에 앞서서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 얘기는 했고 네. 그 제목에 저희가 또 박근혜만 쓰면 가끔 이제 밑에 댓글에 박근혜가 뭐 니네 친구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언론의 표현상 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 아버지랑 장충초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같죠. 동갑이라서 네. 친구처럼 생각하진 않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표현상 그렇죠. 네, 그렇죠. 표현상 박근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그 한석훈 교수라고 계십니다. 이분 이제 검사 출신인데요. 네. 예전에 그 군산 대곡동에서 그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 이제 사건을 수사를 지휘를 했는데 그때 네.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논문을 하나 준비하고 계세요. 논문이 네네네. 곧 나올 예정인데 네. 제가 미리 찾아뵙고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분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 네. 그리고 1, 2심 대법원 판결문이 한 3,000페이지쯤 된다 그래요. 네. 그거를 전부 다 보시고 네. 모든 거를 다 배제한 채 네. 법리, 그러니까 법적인 이치만으로 결정문을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란 증거가 없다라는 네. 사실을 밝히셨죠. 이분이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시네요. 이제 저희가 아는 네. 그 우종창 전 기자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선배인데 그분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네. 관련해서 수사 기록을 어마어마한 걸 읽고 이제 방송도 하고 책도 쓰고 하는데 뭐 어찌됐든 법학자로서의 양심과 또 누군가는 후대를 위해서 옳은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판결문만 한 6개월 넘게 보셨다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네. 게다가 우리 검사 출신이 봤으니까 좀 더 그렇죠. 법리적으로 내가 만약 검사 수사 시절이었으면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 지휘를 했을까 이런 시각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사단이 이제 수사를 했는데 그 윤석열 사단의 수사가 좀 더 잘못됐다. 공소장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볼 수도 있죠. 네, 보면 이제 공소 제기된 47건의 문건 중에 14건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유죄를 인정했고요. 법원이 33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현 기자께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14건도 유죄라고 한 14건도 유죄가 아니다. 이렇게 그 한 교수께서 말씀하셨다면서요.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죄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네. 그런데 한석훈 교수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려면요 통설과 판례가 있는데 통설은 뭐냐면 법률상 비밀로 분류된 것만 비밀 문건이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판례는 비밀 문건이 아니더라도 국가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면 모든 게 다 비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설하고 판례가 대립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판례라고 하더라도 일관되게 판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문건이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 기능이 위태로워질 때만 누설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설을 했다고 하는 그 바로 문건은요. 체육 관련 정책,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순방 일정, VIP 순방 일정 중요하죠. 뭐 이제 테러를 해서 그렇죠. 서거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과연 국가 기능을 위태롭게 할 만한 문서인지에 대해서 한석훈 교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솔직히 체육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체육 관련 정책 방안이 누설됐다고 해서 국가 기능이 위태롭진 않죠. 그렇죠. VIP 일정이 됐다 그래서 뭐 테러 당할 수도 있겠지. 그 그리고 국가 기능이 심지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뭐 누설됐다는 거는
대통령이 벌 받을 사안이 아니에요. 이걸 누설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지. 그렇죠. 피해는 대통령이 볼 텐데. 예. 자, 그래서 우선 문서 자체가 비밀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네. 두 번째, 문서를 넘긴 것도 누설 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대통령 선거 나갔을 네. 때부터 최서원 씨에게 네. 어떤 그 조언을 받았어요. 네. 이게 뭐 나중에 뭐 안 좋게 밝혀졌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데 최 기자한테 늘 좀 약간 멘토처럼 생각하면서 아, 나 이번 네. 일 하는데 이것도 좀 한번 검토 좀 해봐줘. 어때 보여? 뭐 네. 이렇게 계속 했다고 치죠. 네. 계속 그런 사이였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둘이 친분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쭉 그런 관계였는데 갑자기 그것이 이분에게 남겼다고 누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석훈 교수는 좀 아니라는 거죠. 자, 반대로 이렇게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한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김정숙 여사가 이제 다른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그게 새어나갔어요.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것뿐이죠. 네. 그리고 그분도 누설을 하겠다고 무슨 결심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러면 누설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이 법적에서 또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죠. 그 두 명은 부부 관계고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최순실 씨죠. 최서원 씨는 이제 이런 법적인 관계가 아니다. 뭐 네. 이렇게 아마 그러니까 이걸 조사한 윤석열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아무래도 네, 특검이나. 그렇게 주장을 할 수 네. 있지만 우선은 비밀 문서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비밀이라고 해도 누설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누설이라고 해도 고의성이 없고 네. 따라서 이 문건을 만약에 최서원 씨가 사익으로 이용을 했다고 해도 네. 대통령이 사전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네. 비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리라는 겁니다. 그 최서원 씨한테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취재를 할 때 취재 내용을 제가 이제 청와대 당시 박근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한 거를 좀 모아보면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최서원 씨를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하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도우미?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평생 자기 주변에서 도와주고 그렇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최서원 씨가 이런 글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네. 그런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건데 이런 거를 뭐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다 엮어갖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 비밀 아닙니까? 문서가 아니고 누설도 아니고 네. 누설이라 그랬다 치더라도 네. 의도가 없다. 그리고 사전에 최서원 씨가 사익 추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죠. 고로 죄가 아니다라는 네, 겁니다. 그거 알았으면은 같이 있겠습니까? 박근혜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이 중요한 얘기인데 요건 제가 아주 관심 많은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는 이 직권남용죄인데 특히 미르 및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 직권남용죄 네.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죠.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대표적인 공약이 네. 문화융성과 스포츠 공약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 관심 많았어요. 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공약 이행을 위해서 대기업들에게 자금 출연을 요청했다면 네. 직권남용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 누구는 돈을 냈고 누구는 안 냈어요. 네. 요즘 뭐 대기업 겁박해서 뭐 줄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 형식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요청한 자체는 직권남용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는 최서원 씨 사익을 위해 사용됐다. 사용됐다. 네.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형식은 문화융성이지만 최서원 씨가 다 사익을 추구한 거죠. 네. 이랬을 경우에 대통령이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도 네. 우리 스포츠 재단에 돈 했다면 이건 직권 남용입니다. 네. 자, 그런데 헌재 결정문을 보겠습니다. 헌재 결정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최서원은 뭐 미르의 사업 파트너로 플레이그라운드, K스포츠의 사업 파트너로 뭐 WK를 실질적으로 설립, 운영하면서 네. 미르나 K스포츠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해서 뭐 사익 추구에 이용하려 했다라고 네. 하는데 여기 희한한 거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최서원 씨가 이제 실질적으로 네. 이제 설립을 하고 운영을 했다. 자, 그런데 예. 실질적이란 말이 뭡니까? 뭐 본인이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보면 이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는요. 대표자가 최서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도 최서원 씨가 차명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헌재 결정문에서 실질적 운영이라고 썼듯이 겉에서 보면은 이게 최서원 씨 회사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인이 봐서는 나중에 지금 다 드러났기 때문에 네. 다 뒤져보니까 아 이게 이 회사가 최서원 회사네? 네. 됐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 이름만 보고는 어느 흔적도
찾을 수 없는데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이 헌재의 결정과 이 법원의 결정이 맞으려면 최서원 씨가 대통령님, 저 대통령님을 평생 진짜 수족처럼 모셨는데 제가 이런 대기업한테 돈 좀 뜯어갖고 요걸 좀 쓸 테니까 그걸 알면서도 이 재단을 만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요. 당신 고생했으니까 당신이 사익을 추구하는 걸 제가 눈 감아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네. 했으면 직권남용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뭐 정신병자입니까? 아주 제대로 된 분인데 참 이런 얘기를 좀 쉽게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분도 더 좀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이 LH공사, 이 부동산, 네. 이 모든 거 저는 직권남용죄에서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직권남용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별로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죄가 어디서 막 이제 갖다 붙였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아주 설명할 게 더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와 관련해서 더 재미있는 사실을 정혜은 기자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